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0월 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매도 물량 회복. 추석 이후에 많이 줄었던 물량 순식간에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2차 하락은 없다? 어제 제목은 2차 하락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누워서 간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차 하락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요거 아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 매도 물량도 추석 이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많은 상태. 전세, 월세 마찬가지로 더 많은 상태로 재빠르게 회복을 해버렸다는 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매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 한 달 기준으로 등록되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개수가 한 달 이후에 자동으로 소진이 되면서 재등록하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걸릴 뿐이지 매물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산 부동산 2차 하락 시작한다 이런 제목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죠. 근데 제가 어그로를 끌지 않으나 제 최대 맥시멈의 조회수는 3,000 안 나오면 2,000 네,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그로 끈다고 뭐 제가 뭐 수억 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2차 하락 시작한다 아닌 것 같아요. 왜? 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지고 온 주간 실거래 지수인데요. 10월 2일자 저는 이번 주에 발표가 안 될 줄 알았더니 요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2일자 기준으로 10월 6일자에 등록이 되었거든요. 지난주 마이너스 0.01의 하락에서 마이너스 0.02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만치 회복 못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부산이 가장 늦게까지 상승을 했었죠. 대구 지금 상승한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대구가 2달, 3달 먼저 빠지고 있을 때도 부산은 오르고 있었어요. 아마 또 뭐 좀 더 지나면은 부산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실거래가 지수로만 이야기했을 때 2차 하락 시작한다가 아니고 1차 하락 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또 이야기했어요. 부산은 참 운도 없지. 다른 도시들은 반등을 다 했는데 부산 지역만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이 대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두드러 맞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더 늦게까지 상승했어요. 그 인천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죠. 인천은 부산 맨키로 같이 뒤늦게까지 상승했지만 반등은 마치 대구와 같은 속도로 반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의 반등이 그렇게 대단할 것이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0.02로 찍히는 부산이나 0.66의 상승으로 찍히는 대구나 평균 하락률, 고점 대비 평균 하락률을 봤을 때 대구는 28%, 부산은 26%, 아마 울산은 제가 근래 잘 보진 않았는데 아마 24%.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었어요. 뭐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2월 달부터 돈을 풀기 시작해서 마치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주 밋밋하더라. 그 평균적인 상승률이라는 것이 은행 이자만도 못하더라. 아마 이런 평가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부산 전세지수는 플러스. 하지만 이 또한 고점 대비 거의 30% 빠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매매 가격 짚을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V자로 빠르게 매도 물량부터 시작해서 임대 물량 빠르게 V자로 회복하는 모습. 추석 때 늘 있는 이벤트니까 뭐 별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정보가 누적되기 전에는 이런 과거에 추석마다 매도 물량이 팍팍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늘 설날에도 줄어들고 현상이 있었지만 정보에 좀 어두웠던 시절에는 추석 때 매물 줄어들고 나면 자 이제 가자 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 125건 신고됐고요. 이 거래량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1700건.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2300건 갈래나? 이 후반부로 가면 좀 힘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2300건 주간 기준으로는 500건 정도의 거래량이 이뤄질 걸로 보고 쭉 예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의 아파트들 제껴놓고 저 게시판에 글 써주신 분 중에서 특례 9월 26일자로 종료된다고 했는데 니는 무슨 근거로 9월 10일 이후부터
특례가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예측하냐. 특례 돈 소진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 9월 10일자 기준으로 정부에서 1차적으로 마련한 39.6조 원의 재원은 이미 소진이 되었죠. 여기서 아마 9월 10일 이후로 이때 일반형 특례 일반형 대출을 받았다면 이거 정부에서 아마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겨서 대출 내줬는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면서 정부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어요. 근데 뒤로는 이렇게 돈을 공급하고 앞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걱정이다. 소비가 침체가 일어나고 결국 기업도 어려워지고 결국 그러면 그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뒤로 살포시 돈을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일 이후로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직까지 거래가 9월 달 좀 있거든요. 근데 6억 이상 아파트 중에서 9월 27일자 와 이거 정말 찐으로 자기 돈 넣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락률을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6%로 빠졌더라. 6억 이상 9월 27일자 이후 기준으로 거래 비싼 아파트 얼마나 있나 보니까 그래도 있더라. 더 샵센트럴 스타. 에이 근데 요 직거래네. 뭔가 좀 찜찜해서 요건 빼고 지나가고요. 6억 이상 아파트 중에서 9월 27일 이후에도 없네요. 없어요.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9월 10일 이후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거래가 좀 있네 싶었는데 이때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언론에 이야기했죠. 9월 26일까지 일반형 공급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때도 아마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서 찾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대구에서 조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아직까지 입주가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가격이 앞에 여기 6자로 보이는 것들 있죠. 6자로 1, 2, 3층이 아닌데도 요게 6자로 보이는 것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제법 많이 나타났습니다. 입주 앞두고 돈줄은 점점 막히고 그게 대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집값이 비싸면 비싼 지역일수록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례 무려 40%였잖아요. 비싼 아파트 살려면 사는 사람들은 특례 이용하는 사람이 40%. 왜 이걸 이용하느냐? DSR 우회도 가능했고 금리도 조금 낮았어요. 근데 9월달 이후에 특례 받아서 이런 거 한 9억짜리 이런 거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대출 금리가 얼마였냐? 고정으로 일반형도 4.7에서 뭐 5.2인가 이 구간이었어요. 평균적으로 5%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저거 뭐 5% 대출을 받았고 뭐 하여튼 수익률이 4% 넘어가면 대단해요. 이야기가 절로 나올 텐데 자기 자본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갭으로 투자를 했다거나 뭐 어떻게 되었을 때는 그 수익률이 마치 상가 투자자와 거의 비슷한 느낌. 상가 투자자도 뭐 4% 정도 수익 이렇게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였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오르고 괜찮았다. 그럼 지금 상가 지금 했는 사람들 수익률 뭐 2%대 막 이렇게 생각하죠. 왜? 상가를 살 때 대출 받아서 산다든지 하면은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상가 이거 돈 많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요즘에 올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세입자 내 뺍니다. 내 빼고 공실 생기면 그 이후로는 진짜 감당이 불감당이더라. 이런 사태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자, 6억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누군가가 또 갈아타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30% 이상 빠지는 거죠. 많이 빠지는 것만 딱히 뭐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 나머지 가격들도 다 보이시죠? 그죠? 그중에 많이 기왕에 살 거면 지금 요 정도에 사주는 게 바람직하다. 고점 가격 99.7%나 회복했다고 하면 바로 21년식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덜 떨어졌는 것들, 그 사유를 찾아가는 과정들은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국평인지 연식이라든지 나머지 동네까지 세부적으로 확인까지 해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 굳이 제가 매번 떠들지 않아도 괜찮겠더라. 여기 보시면은 요 가격들도
고점 대비 여기 앞에 69조, 66 이렇게 나타나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뭐 30%를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8월 중순부터 돈줄을 잰다고 언론에 슬슬 흘렸는데 그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아마. 제가 그 자료를 대출을 옥죄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매번 한 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가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 줄이는 모습들이 그렇게 스며들고 있더라. 너무 많이 빠졌네요 얘는. 그러면 뭐 우리 사연 다 찾아갈 줄 알잖아요. 이제 다 찾아갈 줄 압니다. 얘 직거래였네. 이거 예외적으로 좀 보셔도 된다는 부분. 또 여기 또 내려오면 요거는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갈게요. 나머지 20한7% 정도 요 정도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당 1000만원짜리 국평도 살만한 곳이 많더라. 생각보다 많더라. 얘는 뭔데 6억 6천짜리가 3억 5천으로 47% 이런 거 빠졌는 거 하나 나오면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가격 조금 많이 뭐 올랐다 많이 회복했다 하면은 캡처해 놓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연발하지만 이런 거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치부해 버리죠. 올랐는 것은 대단해요, 떨어진 것은 사연이 있겠지, 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제대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자료를 보시다 보면은 어느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고 어느 것은 일반적인 거래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던데요.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무엇이 오르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나. 떨어집니다. 일본 사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신축 맨션 가격 계속 오른다. 신축 맨션 계속 오른다. 하지만 구축 이거 감가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1997년식의 아파트 물론 1층이긴 하지만 48% 정도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이 대단해요. 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좀 더 빠졌네. 연식 좀 됐네. 기본적으로 층수가 좀 있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굳이 감가가 반영되지 않는 느낌이 들지라도 다른 곳들이 2배로 오를 때 1배도 제대로 못 오르는 것이라면은 저절로 감가가 적용되는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세차값도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구축은 올드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냥 폐차장이잖아요. 그냥 오래된 차는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차를 안 만듭니까? 차 계속 만들잖아요. 신축도 계속 만들어요. 네, 건당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요 층위는 조금 특례보금자리론 6억 이상 일반형이 사라지면서 층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거래량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대단해요 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무튼 저는 이 거래량의 피크를 9월이 아마 거래량의 피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6억 이상 거래량 80%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아무튼 양호하더라. 6억 이상 많죠. 6억 이상 많죠. 6억 이상 많죠.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6억 이상 대출부터는 이제 좀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분양권 거래량 나머지 뭐 전세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가을장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름보다 여름 땡볕 그때보다도 전세 거래는 더 뜸하더라.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전세를 사느니 월세로 가겠다. 나머지 시장 월세나 이런 것들도 뭐 급격한 변동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